자, 두 번째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이는 통일성 있게 글쓰기 과정입니다. 현관표 밑줄 땡냐 그래요. 자, 통일성 있게 글쓰기 과정은요. 별표 땡냐 우리 친구들 외워두실 거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지문 때문에 자, 이런 지시문이 있는 글을 자, 이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워둬야 되는 것이지만요. 두 번째는 분명히 학교에서는 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보통의 선생님들은 학습지라는 것들을 누둔 주시죠. 그래서 이 과정에 맞게 니들이 학습지를 채워나가서 마지막에 글을 빠밤 이렇게 써서 내도록 해주실 겁니다.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정을 함께 기억해 두시고 과정에 맞게 글을 써주셔야 되는 것. 자, 잊지 않으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계획하기 단계라고 합니다. 현관표 밑줄 땡냐 그래요. 자, 통일성 있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요. 뭘 써야 될지를 계획부터 합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쓰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연필 들고 허락 써나가는 사람 없어. 그지? 아무리 잘 쓸 것 같은 선생님도 네. 자, 글을 홀라홀라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계획하냐고. 그지? 뭘 계획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하냐고. 요걸 한번 알아봅시다. 여자아이와 지금 남자아이 정우가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정우야, 너 이번 국어 수행평가로 어떤 글을 쓸지 생각해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우가 잘생겼다. 그죠? 아무리 봐도 잘생기지 않았니? 막 이러면서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내가 생각보다 독도를 잘 몰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친구들에게 독도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해. 빨간펜 밑줄 땡냐 그래요. 자, 계획하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누가 읽을 것인지 예상 독자들입니다. 자, 지금 정우의 글은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중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상 독자를 왜 굳이 생각해야 되냐고요. 왜? 니들 같은 경우는 늘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수행평가의 글의 예상 독자는 항상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늘 선생님한테 이런 거 질문하더라.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안 질문하는데 중학교 1학년 이거 어떻게 첫 번째 수행평가에서 늘 선생님 존댓말로 써야 하나요? 반말로 써야 하나요? 이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몰라. 그치? 그거 왜 궁금한 겁니까? 이거 아무래도 선생님이 읽잖아.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읽으니까 존댓말 써도 되나? 존댓말 써야 되나? 근데 이게 이렇게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글자 수가 좀 정해져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반말로 써야 되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반말로 쓰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니들의 글의 예상 독자는 사실 국어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말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니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존댓말로 쓰고 싶어. 왜? 반말을 뭐뭐 한다.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 그지? 뭐뭐 했습니다. 네 글자 되면 벌써 이렇게 선생님이 보통 A4 반 페이지 써와. A4 한 페이지 써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존댓말이라도 써갖고 대충 분량이라도 맞춰보고 싶은 그 기분. 나도 알아. 막 이래. 자, 반말로 써야 되냐 존댓말로 써야 되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반말이에요. 그러나 존댓말 쓴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분량을 맞추기 위해 존댓말을 쓰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존댓말이면 존댓말, 반말이면 반말 쓰는 것 잊지 마라. 왜냐하면 사실 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안 쓰잖아. 그래서 이거 어디서 베껴갖고 오잖아. 그 베껴갖고 붙여넣기 하는데 그 붙여넣기 어떤 건 반말이고 어떤 건 존댓말인데 이놈 새끼 그것도 안 읽고서 그대로 냈더니 중간엔 반말이었다가 마지막엔 존댓말이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 선생님 저 베껴왔습니다. 이런 거 티내는 거니? 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 뭐예요 지금? 자, 그래. 갈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갈래는 어떤 글을 쓸 거냐 봤더니 설명하는 글을 쓸 거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오, 좋아. 그러고 보니 독도는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여자애가 말했습니다. 그쵸? 우리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맨날 일본 애들만 얘기 나오면 그냥 쥐듯이 잡아먹긴 하지만 사실 정작 독도에 대해서는 잘 몰랐죠. 맞아.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 라고 했어요. 빨간 펜 밑줄 땡냐 그렇습니다. 자, 예상 독자와 함께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계획해야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주제입니다. 자, 이 아이는 독도의 지리, 독도의 역사,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세 가지 아이는요, 바로 요 아이들이에요.
자, 누가 읽어야 되고 어떤 주제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더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는 되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독도의 지혜, 독도의 역사, 독도의 가치 이런 거. 그치? 근데 이런 것들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점수가 잘 나와. 우리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자, 설명하는 게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럴 때요, 우리는 늘 항상 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꿀팁들을 좀 알려드린다면 우선 갈래는 설명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논설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주장하는 그 근거들을 찾아내기가 참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설명하는 글을 자, 알리는 목적으로 주제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상 독자와 목적과 갈래는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요, 이렇게 독도를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상 독자 주제 목적을 계획했습니다. 자, 계획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용을 받아들여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설명하는 글을 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장하는 글에는 여러분의 논점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 그런데 설명하는 글은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냥 자료를 쫙 가져와서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치? 가져다 붙여! 그러면 끝! 네, 그럼 끝. 이기 때문에 그래도 쉬우니까 설명하는 글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랑 초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초딩은 애들이 아직 초딩이잖아. 말 그대로 초딩이지. 중학교 된 지, 중학생 된 지 한 3개월, 네, 많이 돼봤자 2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니들은 이제 초딩과 중딩을 구분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난 중딩인데, 왜 이런 생각하잖아. 교복 입는 순간부터. 자, 뭐가 다르냐 봤더니요, 중딩은 뭔가 이렇게 정리된 용어를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해요. 초딩 때는 설명하는 글이라고 좀 풀었었다면, 이게 이제 중딩에 와서는 설명은, 네, 이렇게 한자어를 좀 사용해서 정리를 하는데, 내용을 가져온다, 내용을 끌어온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내용을 생성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생성은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요, 그냥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 니들 머리에는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얇아. 아직 초딩이잖아. 근데 니들 수준에서 뭔 내용이 나오겠니? 자, 그렇기 때문에 뭘 해? 내용은 다양한 매체라는 것들에서 자료를 수집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인터넷에 막 검색하는 것 맞아요. 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넣는 것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정우를 통해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 함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가만은 정우가 글을 쓰려고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백과사전 있습니다. 현가표 밑줄 땡냐 그래요. 자, 우리가 매체의 종류에는 백과사전이라는 것들이 있네요. 100가지가 담겨있다라고 해서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데 진짜 100가지만 담겨있냐? 그건 아니죠. 1000가지, 10,000가지 굉장히 많아. 근데 왜 이름은 만과사전이 아니고 백과사전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가득 차다. 네, 완성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또 꿀팁도 알려준다 내가 막 이래. 자, 백과사전에 무슨 글이 나와 있었나 함께 살펴볼게요. 독도와 관련된 근대 이전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의 신라장군 이사부가 512년에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고려 전기에 고려에 공납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 중엽부터는 관원이 왕래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자꾸 이게 지리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지? 네. 무릉과 우산이 강원도 을지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 백과사전 안에 독도에 뭐가 관련된 아이, 역사와 관련된 아이가 남겨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밑에 봤더니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백과라는 출처가 나와 있다는 것.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로 갑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입니다. 현가표 밑줄 땡냐.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는 TV. 그 중에서도 뉴스나 다큐멘터리 같은 아이들이에요. 예능에서는 아무래도 독도와 관련된 역사, 지리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힘들잖아. 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 같은 거센 파도는 새로운 손님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화려한 색깔로 치장한 열대 어종들. 자, 이 친구들이 따뜻한 남쪽 바다에서 난류를 타고 올라왔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나의 바다는 사시사철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고 지금 독도를 의인화시켰는데 대과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TV 다큐멘터리에서 독도에 살고 있는 어종
그지? 물고기의 종류가 나와 있었구나라는 것과 포항 MBC 독도야라는 자 뭐가 나와 있어요? 그죠? 출처가 나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신문 기사 볼 거예요. 현관표 밑줄 등야 신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찾아가는 독도 사진전 개최라고 되어 있네요. 아니고. 어차피 내가 선생님 또 다 읽고 나면 됐고 라고 얘기할 거니까. 자 여기서는 독도에 뭐에 대한 이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얘기를 함께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에서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현관표 밑줄 등야 독도의 관계적 위치로 살펴보면 동해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쩌고 하면서요. 독도의 위치적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밑에 출처가 나와 있고요. 자 마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 봤더니 인터넷이라는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현관표 밑줄 등야 인터넷에서는요.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요. 독도의 구성 그리고 독도의 위치 같은 아이들을 자 외교부의 독도 누리집 누리집이라는 것은 홈페이지죠. 자 이렇게 독도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봤다라는 것들이 출처가 또 나와 있네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요 다양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백과사전, TV, 그다음에 신문기사나 책, 인터넷 등등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가 사실 수행평가에 가져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걸 언제 다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TV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신문기사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봐. 우리가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건 사실 인터넷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자 이렇게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내용을 생성해라. 그러면 이제 인터넷만 찾는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니들이 인터넷만 찾을 거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을 생성하라고 할 때 조건이라는 걸 주어주시는데 이 조건 안에 뭐가 있냐면 다양한 매체를 보통 뭐 3개 이상 사용해서 왜냐면 하나는 인터넷 사용할 거니까 나머지 2개를 사용해라 라는 것들을 꼭 넣어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백과사전이라든가 자 또는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신문기사는 언제적 신문기사까지 다 뒤져야 돼. 아니 백과사전 우리 집에 백과사전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서점에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요 다시 한번 띵동띵동 꿀팁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렇지 우리는 사실 집에 있는 게 인터넷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 분명히 수행평가를 통해서 있는 글쓰기 내용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바로 안 해줘. 한 2, 3일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학교에서 쓴다거나 또는 학습지를 주시고 집에서 써갖고 와라 해서 못해도 한 2, 3일 많으면 한 일주일 가까이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 마. 우리가 그렇게 언제적부터 계획적인 인간이었네. 이걸 받을 때는 내가 집에 가서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어 선생님만 숙제를 내주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숙제라는 것들 또는 수행이라는 것들은 항상 겹쳐 있어. 국어 선생님이 내주면 어떻게 알고 다음 시간에 사회 선생님도 내주고 그 다음 시간에 뭐 과학 선생님도 내주고 수학 선생님도 내주는데 왠지 이렇게 글 쓰는 게 제일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글 쓰는 것들이 제일 뒤로 밀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꼭 내일이 수행평가 날인데 오늘 난리가 나가지고 언제 백과사전을 찾냐며 언제 신문기사를 찾냐며 우리 친구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자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1시간만 투자하면 여기에서 3개 이상의 자료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요 레알? 네네네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야. 니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독도 이렇게 해서 쳐봐. 그러면 독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 있냐면 웹사이트가 나오죠. 인터넷 끝났어. 그지?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찾으면 돼.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뉴스 기사가 나와. 그 중에 괜찮은 뉴스 기사를 몇 년도 몇 월 며칠자 무슨 신문이라는 것까지 갖고 오면 그게 바로 신문 기사가 되는 겁니다. 왜 요새는 이렇게 종료된 신문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그 인터넷 신문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니들이 내공냠냠 하는 거 말고 자 아래쪽에 보면 네이버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백과사전 안에 또 이 독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럼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 해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다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3개의 매체를 사용한 설명문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만 이게 이제 자료를 골라낼 때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팁들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 블로그는 사용할 수 없어요.
네, 개인 블로그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개인이 블로그를 막 쓰다 보면 니들 같은 애들인 거지. 찌랭이라서 어디서 주소 들은 거 막 갖다 쓴다. 근데 이 주소 들이는 거라는 것들이 이렇게 공식력 있는 기관의 것들을 가져다 쓰면 좋은데 이놈 새끼들이 어떻게 막 일베 사이트 같은 데서 막 있는 것도 가져다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한쪽 길로 막 가고 있어.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해낼 수 없어요. 가져다 그냥 씁니다. 너는 구분할 수 없지만 선생님은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아, 이놈 새끼가 그런 거 읽었구나. 아, 요런 걸 진심인 줄 알고 가져왔구나. 네,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기사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렇게 좀 이름 들어봤던 것들 있잖아. 그죠? 이름 들어봤었던 자 그런 신문 기사들과 자 그리고 백과사전 역시 마찬가지로 위키백과 한다. 개인이 고칠 수 있는 백과사전 한대. 알겠니? 그런 걸 가지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정우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함께 살펴봤네요. 자, 그럼 넘어가는 66페이지 가볼게요. 자, 내용을 생성했습니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조직하셔야죠. 자,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개요를 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중간, 끝이라고 나눠졌어요. 제목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땅 독도. 처음에서는 우리가 독도를 잘 알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을 봤더니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독도의 지리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한답니다. 자, 두 번째는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이 아이의 주제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독도의 기후가 나와 있어요. 그치? 지리에는 기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경제적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장난하냐? 야, 지리 밑에 가치가 나와 있으면 어떡해. 그럼 이 가치는 가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죠?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로. 독도의 가치로 자리를 좀 이동해 줄게요. 환경생태학적 가치. 위치적 가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제적 가치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두 번째 독도의 역사를 봤더니 조선시대까지의 역사, 일제강점기의 역사, 현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적을 거랍니다. 그런데 라를 봤더니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 장난하냐? 관광식 돈 내면은 알아서 가주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글의 통일성을 해침으로 주제에 맞지 않으니까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의 가치로 환경생태학적, 위치적 가치, 그리고 여기서 끌고 왔었던 경제적 가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말고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바로 요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 생성하기랑 연결해 주시는 거죠. 자, 내용 생성하기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백과사전을 통해 독도의 역사를 본다고 했어요. 그럼 이 독도의 역사는 아마도 어디에? 그쵸? 여기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참고 자료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독도의 어종입니다.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독도의 가치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자, 독도 사진전. 야, 독도 사진전 한데 어쩌라고. 지금 우리가 설명만 하면 독도의 지리, 역사, 가치랑 사진전이 상관이 있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통일성을 해치니까 좋은 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독도의 위치적 특징입니다. 위치와 관련된 아이는 지리에 연결이 되면 되겠죠. 독도의 구성과 위치 역시 지리. 자,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양하게 수집한 매체 자료들을 내용 조직하기와 또 연결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는 단원평가 내용들이에요.